부르다가 안 와서 아이고 아무도 안 오는구나 하고 있었지. 더워. 아직도 더워요. 뛰고 왔어? 예, 뛰고 씻고 왔어요. 요즘은 어제 혈색이 좋다. 요즘 아주 그냥 반들반들 그냥. 백수가 제일 편하죠. 백수가 아니던데 보니까 백수가 과로사한다는 게 요즘 눈치 보면서 느끼는 거.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니 백수가 돈도 벌고 일도 하고 뭐 자기 세상에 안 나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럼 됐지 뭐. 그게 무슨 백순강? 자, 시작해 주시죠. 시 바깥으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출간을 시도해도 그가 마음이 편한 유일한 것은 1969년 중반부터 1971년 중반까지 그가 애나와 주고받은 편지들로, 이때 그들은 대서양 양편에 좌초한 상태에서 편지로 연락을 유지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서로를 영영 놓쳤을 것이다. 마치 한 그루 나무 같은 이 소설의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 감상이나 엄살이라고는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포로스트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들으며 독자들이 우리 나름의 작은 삶을 살아갈 기운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 2025년 4월 정영목. 여기까지. 재밌네요.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지 왠지 만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했었지만 분량상 그렇겠더라고요. 근데 아니 뭐야 이거 둘 중 하나가 죽는 거야? 막 이러다가 새로운 모험의 마지막 장이라고 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마지막 장을 연다 하고 끝나서, 그리고 그 봄기니의 말에서도 나온 것처럼 약간 나무식 구성이라고 했는데 이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고 그런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특히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였나 우즈베키스탄이었나 아무튼 거기에 있는 도시에 이리가 나온 얘기를 할 때는 이 사람 이거 끼워넣기 아니야, 언젠가는 한번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렇게 풀어놓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가지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에 약간 엑스트림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던 순간이 있는 반면, 또 우리가 처음에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 그래가지고 애나의 꿈을 꾸고 나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매달린 일이, 그러니까 마치 뭔가 웅장하게 펼쳐질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주디 사랑하는 다른 여자가 나타났어. 다른 여자 그 얘기로 가서 막 가다가 결국은 주디스한테 노 땡큐 말끔한 노 땡큐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자기 아버지 어머니 얘기로 옮겨가는 그 흐름이 되게 자연스럽다고 느꼈었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사람이 되게 따라가기 쉽게 독자들을 잘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되게 노련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많은 작은 것들과 연결된 작은 것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옴기니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이 소설의 핵심을 관통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고, 근데 저는 약간 그러니까 읽으면서 바움거트너도 그렇고 포러스터도 그렇고 약간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은 자기 열망을 끊임없이 비웃으면서도 어쨌거나 그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받았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되게 얄짤없는 가치 판단을 내리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운영했던 가게도 그렇고, 표현이 좀 생각이 잘 안 나지만 약간 밑바닥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 같은 게 되게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 근데 그게 결국은 뒤에 와서 자기 집에 손님 맞으려고 인부들 2팀 불러가지고 작업할 때도,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청년
전기 회사에 나왔던 애들? 청년이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조경 그거 도와주고. 사업을 아버지랑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되게 웃긴데 그러면서 막 스페인어를 그래도 은근히 배워가지고 막 다른 팀 인부들이랑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게 나름 재미지기도 하고 상상도 잘 되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을 고용한 백인 남자, 이제는 대학 교수로 있다가 은퇴해서 넉넉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그 사람이 그냥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경의 자체도 그 진심 어린 경이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균열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그 작은 것들끼리 연결된 작은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포로스터 자전적인 소설일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로스터의 경력이나 뭐 이런 거를 막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딱 하나 찾아본 건 유튜브에서 그 사람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려고. 근데 이제 딱 봤을 때 부리부리하게 잘생겼더라고요. 등치도 큰 것 같고. 약간 진짜 그 바움가트너가 주디스한테 마지막 고백을 하면서 그 묘사했던 장면에 나오는 그런 남자하고 되게 이렇게 오버랩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남자의 이 나이 때에 그냥 그 세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끌어냈을 때 약간 익살스럽기는 하지만 복잡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막연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에 마냥 동의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보기엔 정영목 이 사람도 왠지 비슷한 세대일 것 같아. 그러니까 중간에 구멍이 나버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돼서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주디스랑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제 저희 읽기 시작할 때부터 아무 말도 안 나온 걸 보니까 뭔가 그냥 잘 마무리가 됐나 보다. 그리고 이 배브는 누구지? 하면서 계속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중간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연결이 좀 안 되긴 하지만 여전히 그 상상이 잘 되는 영화 한 편 보는 것처럼 너무 상상이 잘 돼서 그 마지막에 이제 옴기니 말에서 저는 좀 공감을 했던 게 그 작은 것 말고 뭐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그 나무 하나의 나무를 보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막 가지치기 뭐라고 했지? 맞아. 이 소설이 작지만 마치 나무처럼 다양한 각도로 가지를 잘 뻗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저도 딱 이 느낌이었거든요. 여러 가지가 되게 이렇게 조각조각이 모여가지고 근데 하나로 또 뭔가 관통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이 느낌이 맞네 이러면서 좀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 그 운전대 뭐 나왔었잖아요. 초반에 거의 처음에 읽었을 때. 근데 그게 되게 생뚱맞게 나왔단 말이에요. 저 뜬금없이 뭐지? 막 이러면서 초반에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비밀이 기억도 안 나. 네, 초반에 갑자기 무슨 책을 운전대의 써야 되는데 신비책. 운전대의 신비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갑자기 무슨 운전대? 이래가지고 저는 자동차랑 연결되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닌데 뭐지? 막 이랬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되게 빨려 들어가서 읽었어요. 그 부분이 되게 사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 조금 더듬더듬 생각할 만도 한데 되게 번역을 잘 해주셨는지 아니면 포로스터의 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서 되게 빨려 들어가면서 읽었고 맞아요. 조금씩 시나 아니면 애나와의 일들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또 이 세계 안에서 또 한편의 또 소설을 읽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조그마한 시를 읽으면 응축돼서 뭔가 더 많이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설이 짧다고는 하는데 엄청 풍부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간 거를 안 읽어서 구멍이 생기네. 뭐 구멍이 나도 난 상태로 또 아까 말한 대로 상상력을 동원하면 더 풍부해질 수 있는 책인 것 같고 내가 만난 6월의 운명 같은 책인 것 같다는 정관스님 책도 그랬지만은 그런 것 같고 아까 얘기하면서 제가 중간에 이제 감탄사를 확 넣었잖아요. 와 운전대의 신비라는 말도 안 되는 이 모순적인 제목의 책이 왜 계속 나올까? 그랬는데 그 뒤에 챕터별로 설명을 간략하게 했지만
와, 이 책이 진짜 나왔다면 이 책을 한번 보고 싶다는 욕망이 확 끌어오를 만큼 굉장히 탄탄한 구조이다라는 저한테는 느낌이 들었고, 그 책의 단계가 어쩌면 그 아버지로부터 뿌리부터 쭉 이 책을 관통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 그리고 자기의 근원과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에 대해서 그 집약적으로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책 안에 작중 인물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마치 자기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기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책의 제목으로 온전때의 신비를 만든 거였구나. 그렇게 하고 마지막 소설을 이렇게 내잡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자기 인생에서 만난 어쩌면 새 여자일 수도 있지만 엄마까지 치면 내 여자, 단 한 사람의 어떤 인간에 대한 사랑을 굉장히 열정적인 듯 하나 그냥 물 흐르듯, 그리고 그 운명 같은 사랑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포로스트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자꾸 머릿속에 남으면서 예전에 제가 만났던 어떤 분도 기억이 나고, 저한테 또 운명같이 만났던 어떤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고 엄마 때문에 인사를 못 드렸는데 그 사이에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베프 만나잖아요. 베프와 애나의 그런 감정이입도 되고, 책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도 알 것 같고, 바움가트너가 베프를 생각하면서 했던 그 마음도 어떤 마음인지가 이해가 될 것 같고, 막 복잡하지만 그런 것들이 막 쭉 책 읽는 동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작은 것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약간 왜 따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누구죠? 얼마 전에 김상옥 씨의 인터뷰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다정한 물리학자 최성훈의 실험에서 봤어요. 어제 봤어. 저는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게 지금 계속 생각이 나는데, 젊은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우리는 매일 살아있는 것과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은 나 말고는 다 죽어 있는 것들로 꽉 차 있는 세상을 마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과 오히려 더 친숙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라는 단어라든지 뭐 그런 장면에 이르르면 낯설고 불안하고 좀 그렇다는 거. 이왕이면 죽음이라는 것들을 젊은 친구들이 절실하게 좀 직감하는 순간들이 와닿는다면, 오히려 살아있는 이 순간순간에 굉장히 충실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김상옥 씨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정점을 찍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나는 이 물리학계에서 요 한 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내 인생을 지금 갈아놓고 있는 순간인데, 우리 모두는 어쩌면 그럴지 모른다. 그 어떤 아주 작은 것들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저는 그 인터뷰 전체를 관통하는 것들이 지금 이 정영목 씨가 마지막에 후기로 남겨놓은 것하고 좀 이렇게 오버랩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인터뷰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가 너무 좋아서 우리 카페에다가 올려놨었거든요. 그랬네요. 보려고 킵만 해놓고 아직 못 봤어요. 나는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차에서 인터뷰하면서, 글쎄 좀 다른 인터뷰가 될지 뻔한 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듣고, 네. 이 사람 뭐지? 약간 그래서 막 그 최성훈 PD가 껄껄껄껄 웃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는 사실 조금 쫄아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약간 그렇지. 불편한 마음이 분위기는 있었어. 불편한 마음이 있어. 가까운 지인의 부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있으려나 어쩌려나 이러면서 시큰둥하면서 시작해서 그렇긴 했는데, 좋았어요. 저는 좋았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나도 과학자로서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나 약간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게
좀 잘 나왔고, 나름 또 최성훈 PD가 과학고 나와가지고, 과학하는 친구들한테서 이제 들은 그런 것들이 좀 아는 게 있으니까 질문도 잘 했던 것 같은데, 좀 덜 쫄았으면은 더 인터뷰가 더 활기차고 재미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드는 면도 있고, 그리고 또 왜 그 인문학에 대해서 그 공부하려고 하면서 인문학을 어떻게 하면은 잘 공부할 수가 있냐고 했을 때 그냥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면은 인문학 같은 거 공부 안 해도 된다고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감명을 그러니까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그것도 약간 그건 되게 좋았고 거기 그 말에 또 최성훈 PD가 자기도 생각해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사람을 알려고 시작한 일인데 그 얘기가 되게 그 울림을 준다는 식으로 되게 좀 고맙다고 막 얘기하는 그 장면은 좀 그래도 진솔한 어떤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나름 두 사람의 운명 같은 만남의 시작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그 김상욱 씨의 책 제목이 울림과 떨림이잖아. 난 그 사람 책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거랑 좀 다르게 우연히 또 유튜브에서 허준이 수학자 그 사람 유퀴즈에 나왔더라고요. 유퀴즈에. 그래가지고 그 방송이 있어가지고 그 방송 봤는데 그 사람 장난 아니던데? 그 청년? 그러니까 과학자잖아요. 무슨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상 받은 한국 남자. 교수님. 근데 그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청년도 정말 되게 특이하게 이렇게 커오고 완전 문학소년이더만. 완전 문학소년이고 무슨 서울대 졸업식 행사에서 그 연설한 것도 장난 아니고, 그리고 뭔가 하여튼 마인드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저렇게 키웠구나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과학자로서 되게 정말 순수한 호기심과 순수한 열정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게 전혀 이렇게 상처받지 않은 그런 거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옆에서 계속 신호를 주는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패드 어디 갔냐고 지금 빨간 목소리가 빨리 찾아. 여름이 좀 보여줘요. 여름이. 빨리 찾아내라고 지금. 여름아 얼굴 좀 보자. 안 돼요? 지금은 또 너무 지금 상태 별로야? 얼굴 빡 찌푸렸어. 지 깨벗고 있다 그랬다가 알았어. 고양이 데리고 올 수 있는데 갔다 와서 찍고 그래 사진 찍고 얼른 또 해달라는 거 해주세요. 1, 2, 3. 아유 배고파. 야 그래도 이거를 같이 마무리한다 늦게나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 이제 다 시마이. 다음 주 이제 금요일날 꼼 사랑방만 하면 다음 주 금요일 하고 마무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Whether spiked or sparkling, you make me tipsy and bubbling. If you're dessert, I want the last